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며칠 전 이 방송을 통해 예고해드린 대로 부정선거 감시와 저지 그리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최대 민간연합 시민조직인 무결선거 네트워크 약칭 무선넷 창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8월 25일 개최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국투본 그리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그리고 리버티 연대가 연대단체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정교모 소속 대학 교수만도 6천여 명 정도이고 국투본 이 카페 회원만도 3,000명이 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합 민간조직 무선넷이 정식으로 창립하면 적어도 1만 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시민들의 선거 관련 민간조직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 소속 유정화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한변 소속 석동현 변호사와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 세 사람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초 이날 행사장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전 발표와 날짜가 겹쳐 영상으로 축사 성격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모두 발언에 의한 발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승환 경기대 교수가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 선거 무결성과 국민주권 훼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고 국토본 사무총장이자 인천연수원 선거소송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 저항운동의 헌정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 제2부에서는 정교모 소속 이재봉 울산대 교수가 선거관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법 개정의 전략과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모 박승현 이선본 대표가 선거 무결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비전 이런 주제로 3명이 2부 발표를 하고 라운드 테이블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여러 발언들 3시간이나 진행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 하는 거는 위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체로 일부의 큰 흐름의 발표 내용에서는 공명선거 운동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 저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선넷 참석자들은 이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의혹 이 세 가지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3대 주권농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련의 주권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헌이 문란되었고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었으며 대표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소거된 상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쟁송의 선고기한 180일을 스스로 어기면서 사법 공백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4.15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진실과 정의의 연대와 이를 감추려는 은폐 카르텔과의 투쟁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현대 문명국가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주권은 오로지 무결한 선거, 그러니까 조작이나 부정이나 불법이나 이런 게 없는 정확하고 엄정한 무결한 선거에 의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확신과 감시활동,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문명국가에 정착된 선거제도의 근본 원칙은 유권자에 의한 선거 과정, 그 투표 개표에 대한 감시다라고 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거 무결성은 평범한 시민 유권자의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감시, 검증 가능성에 있다. 복잡하게 막 이러니 저러니 아니고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지금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인천 연수을 그리고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드러난 저 황당하고 수상한 투표지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저런 투표지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선거 무결성은 깨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별거 아니다, 그건 선거 부정과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엉터리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위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선넷은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서 이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의한 거짓 기만의 유사 전체주의적 공작정치와 체제 변혁의 폭주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386 세력이 자행한 여론조작, 선거조작, 불법 부정선거의 주권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의 훼손, 자유민주공화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정의 파괴를 분쇄하고 봉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각계 사회정치 세력의 대연합을 결성하고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문재인 386 친전체주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선거 무결성의 확립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자의든 강제든 은폐 카르텔에 안주했던 정치권, 언론, 법조계 등 소위 제도권, 특히 야당과 야권 대통령 후보들을 정의의 전쟁에 충원하고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파사 현장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주권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수복을 위한 역사의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선거관리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부문별로 다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꼭 한번 다 연구하고 지식으로 자기에게 체화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들어보고 정리된 문건을 읽어보면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나 엉터리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의 주권이 도전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무선넷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4.15 총선 이후 선거행정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몰이에 의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존재 자체의 당위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저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지금처럼 저런 선관위라면 저런 선관위를 과연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 민주공화국의 일체성, 국민의 주권적 권리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사전선거 결과의 통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나타났고, 전자투개표 관련 의혹은 여러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또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선관위의 강압성,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에 대한 근본적 부실관리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메커니즘도 결여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전선거 제도와 전자투개표 관련, 그리고 선거관리 절차, 또 사후 검증, 그리고 신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개혁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선거제도와 전자투개표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사용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지에 투표소별 선거구별 발행 일련 번호를 막대형 바코드로 인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대신 QR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쓰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QR코드의 무단 사용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바코드로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QR코드를 써도 법원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웃기는 코미디인 겁니다. 법에 QR코드 아니고 바코드 쓰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문제 많은 QR코드를 사용해서 논란을 과 의혹을 부추기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적 조작 가능성의 배제를 위해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로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 굳이 투표지 분류기를 써야 한다면 개표의 순서도 투표지 분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수개표, 그리고 개수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거치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투표지 분류기의 소스코드와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라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디지털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증거 보존 대상화를 명시를 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일체에 대한 선거 직후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인 및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는 관행에 대한 명시적 금지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고유의 일련번호 부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계 및 명부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사전투표 선거 참여 시민의 투표소별 공개를 추진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고 개표 상황표 일체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 관리와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보관함의 관리가 허술하니까 그 허점을 모두 시정하고, 분류기 오작동 및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순 분류 및 개수 방식으로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분류기에서 나온 표에 대해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표장 내 외부 물품 반입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표 상황표의 기입 내용에 대해 참관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거소투표함 이동과 보관 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투개표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대단히 고압적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 직원의 고압적 태도와 탈법적 행위를 엄벌하고 개표 보조원을 투명하게 임명하라. 그러니까 개표 보조원의 국적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개표 보조원을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전부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배치와 CCTV 설치를 하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에 대한 보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선거제도 및 전자투개표제도 그리고 선거관리 및 절차의 개혁 방안에 이어 사후검증제도와 관련돼서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선 사후검증제도를 공직선거제도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사후검증기관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이 주관하며 선거검증 분야에서 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선관위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선관위를 못 믿겠으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선거 절차 및 관리 체계 검증과 결과 검증을 위해 공직선거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신규 입법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선거소송 처리 법정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못하면 이행 강증금 제도를 도입하라. 지금 이번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8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질질 끌어서 지금 1년 반이나 지금 넘어갔고 앞으로도 지금 언제 이게 끝날지 사실은 지금 대법원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80일 안에 끝내서 선거가 제대로 유효한 선거인지 문제가 많은 선거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훈시 조항이다 해서 안 해버리니까 이거를 법정기한을 준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당적 보유 금지 요건을 도입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령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일했던 사람이 이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날아왔으니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중앙선관위를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신청 등록제 그리고 사전 관외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서약서 등봉제 투표 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 제도입 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선관위, 국회 관계자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정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공직선거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며 특히 공직선거 관련한 법규 위반 행위 그러니까 정부나 누구라도 선관이든 정부든 법원이든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아주 엄벌에 차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무결선거 네트워크의 창립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은 특히 지난 4.15 총선 그리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반드시 보완해야 될 선거라는 게 그냥 선관위만 믿고 정부만 믿고 우리는 투표하면 그 투표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대로 반영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그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이 선거 무결성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정당하게 주권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열심히 활동하고 해서 내년 대선에서 부정불법 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